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시장이죠. 오늘도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하락 종목 수가 우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전도체의 뒤를 이어서 맥신 테마가 형성되면서 테마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이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하락으로 이번 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응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죠. 다음 주를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이 이러네요. 다음 주에 좀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중국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다음 주 되면 시장이 바로 좋아질 거라는 말씀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후 이제 주말 되잖아요. 주말 동안 미증시가 어떻게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시장에 좀 많이 있어서 그 네.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를 보면서 좀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더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도 시장 상승을 좀 기원하면서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초전도체가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맥신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2차원 나노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맥신을 대량 생산하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비스를 비롯한 무려 7개 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초전도체 이제 다음 테마로 맥신 차례인가요? 그러게요. 시장에서 자꾸 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테마 장세라 보는 게 맞겠죠. 네. 뭐 대형주 이런 것들보다는 소위 말하는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초전도체 쪽에서 힘이 빠지게 되면서 다음 바톤을 이제 맥신 쪽이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명확하게 뭐다 제가 막 공학 박사 과정이 겹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예. 설명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는데 중요한 것도 또 초전도체가 끝나니까 이제 맥신이 나오는데 이게 자꾸 맥신하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게 좀 그쵸.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가지고 네. 이게 주가를 얼마만큼 더 갈 것인가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맥신도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 초전도체처럼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선에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학 박사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용을 보다도 솔직히 저도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주식의 어떤 현상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방금 제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어떤 다른 사례들과 조금 이제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초전도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맥신도 그렇고 이게 신물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라면 예를 들면은 코로나라는 전체적인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 제일 먼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단키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신, 치료제, 마스크 그리고 손세정제 이런 걸로 확장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맥신 같은 경우도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정확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 끝이 난 다음에 또 신물질이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은 신물질에 대한 테마 이런 것들의 연속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뭐 이제 오늘 이제 휴비스라든지 이런 휴비스라든지 또 그리고 오늘 아모센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연결해서 테마 좀 형성했다고 보시기에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여기 한 달, 한 2주 정도 갔나요? 2주 정도 좀 갔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형성이 되고 있는 이 맥신 테마 같은 경우도 적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건 좀 뒤늦게 이런 종목들이 올라타면 안 되고요. 올라타면 안 되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테마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들은 아마 오늘 그러니까 매매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굳이 이런 종목들이 올라탄다라면은 오늘 장중에 올라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최선의 접근 방법인 거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뭐 서남이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처럼 뒤늦게 올라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항상 테마일 뿐이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시게 된다라면 최대
최소한 20%는 마이너스 볼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영향했던 현상 이런 것들로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초전도태도 이제 시세가 나기 초반에 이제 잡았으면은 상한가를 잡았을 텐데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맥신 테마도 이제 지금이 초반이니까 이슈가 나왔을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초전도체 다음 테마를 아마 다 찾았을 예,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이미 이제 초전도체 테마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다음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셨을 거고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나는 다음에 꼭 나오면 이 종목들 테마 사야지라고 맞아요.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당분간 이런 상승세는 저는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초전도체 나왔을 때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테마들이 형성됐을 때는 초창기에만 매수 진입을 하시고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지 내가 끝까지 이거를 수익을 마지막까지 가장 높은 가격에 팔겠다라는 욕심은 부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맥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기 전도도도 높여주고 또 전자파 차폐 능력 갖고 있어서 미래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전자파 차단에 매우 유효한 그런 효과가 좋은 그런 소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재료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저는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일단 소액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소액으로 매매를 진행하시고 최대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워낙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저는 원래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거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워낙 수익 낼 종목이 많이 없고 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이런 종목들밖에 가지 않다 보니까 나는 지금 당장 수익을 꼭 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전략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좀 실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수급이 와르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입을 하시려면은 지금 같은 초반에 잡으시는 게 그나마 나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맥신 테마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중국의 단체 관광 소식이 알려지면서 초급등했던 화장품주가 이후에 중국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반락했는데 다시금 유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3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주 지금 매수해서 기다려봐도 될 만한 자리일까요? 저는 이제 화장품들 좀 괜찮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유커들이 돌아온 것 부분도 되게 괜찮게는 보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2분기 때 인디 브랜드랑 그다음 비중국 지역에서 열일했던 기업들의 실적들이 또 괜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OEM이랑 ODM 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다가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같이 실린 부분이라서 저는 화장품주들의 오늘도 또 장 초반에 굉장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업종 내 긍정적인 분위기는 저는 중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센티먼트 개선뿐만 아니라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반기에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비중국,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북미 쪽이라던가 유럽 쪽을 또 공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일본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 인디 브랜드도 그렇고 호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신에 종목들을 선별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실적도 잘 나오고 일단 진짜 실제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단순 기대감으로 섹터가 형성이 돼서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오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랑 실체가 있는 종목을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다음 달 말에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라서 기대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중국향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도 투자해볼 만하다고 보세요? 저는 화장품 안 봅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인정을 하지만은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소비주 섹터 내에서는 화장품은 안 봐요. 안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카지노하고 의료 관광 쪽만 본다고. 미용의료 쪽. 네,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주체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중국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소비 주체를 보게 되면 일단 분위기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화장품을 소비하는 소비 주체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15세, 39세 바뀐 상황인데 트렌드 두 가지가 뭐냐면은 가성비하고 애국 소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화장품의 가성비, 그러니까 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처럼 에이블 CNC라든지 토니모니처럼 중국에도 싸고 괜찮은 화장품이 많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애국 소비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고샤워라 그래가지고 애국 소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화장품 쪽이 가장 먼저 영향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화장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아, 북미 쪽이나 그런 비중이 높은 네, 기업들은 그렇죠. 괜찮다. 그래서 지금 중국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뭐 최근에 뭐 CNC가 오르긴 했지만은 뭐 CNC라든지 애블 CNC CNC CNC라든지 인터내셔널. IPM을 SC라든지 잉글우드랩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본드 같은 종목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좀 어쨌든 상세가 요즘 조금 주춤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라는 화두가 올라오게 되면서 잠시 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가성비라든지 애국 소비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에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 주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산층 이하의 소비 주체였던 소비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홍수가 발생됐잖아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디폴트가 만약에 되게 된다라면 이제 네. 7만 명이 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7만 명 플러스 알파가 또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은 네. 중국의 대도시의 근로자의 40%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국 정부에서 통계를 안 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산층의 어떤 소비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에서 5% 이내, 근데 5% 이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18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이 5% 안에 들어갑니다. 180만 원 못 벌게 되면 95%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우 80만 원만 벌더라도 상위 5%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엔 그 5%가 소비 주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크루즈를 타고 밖으로 나갈 거고, 그분들이 결국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나갈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소비를 어디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할 거냐? 결국 의료 관광, 그리고 결국 카지노. 제가 볼 땐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카지노도 어쨌든 그 소득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의료 관광도 저는 보편화가 많이 됐지만 의료 관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하고 의료 관광 그래서 이쪽으로 압축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분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후에는 분명히 뭐 유럽이 됐던 동남아가 됐던 중동이 됐던 북미 쪽이 됐던 이쪽으로 매출 다변하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저는 갈 수밖에 없다 봅니다. 왜? 결국 기업은 매출로 귀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소비주 안에서는 팀장님은 카지노랑 의료관광 쪽을 네네. 여전히 대안으로 좋게 보고 계십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서 단가가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금액 자체는 여전히 감소했다고 하던데 하반기에는 이 수요가 조금 더 늘면서 단가도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출 물량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반도체 쪽은 앞으로 그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반도체 재고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4분기부터는 굉장히 제가 좀 이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DDR5랑 HBM 관련해서 이미 종목들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는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한 모멘텀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고 하락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AI 수요는 계속 강세예요.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지금 뭐 물량 수요가 워낙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쪽이 얼마나 시장성이 커진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 뭐 좀 늦으면 4분기부터는 순차적으로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럴 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저는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에 큰 비중을 들어갈 시기라고는 아니지만 좀 하반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 사이클에서 본질을 봤을 때는 결국 해결될 공급망 병목 현상보다는 AI 수요가 강세다. 이거를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의 수요의 방향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 같고 많은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이 결국에는 AI 시대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저는 하반기 때 좀 더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니까 하반기엔 업황 반등이 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반도체 네. 안에서 지금 살만한 섹터나 종목을 어느 쪽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HBM을 좀 봐야 할까요? 지금 그쪽 말고 볼 게 과연 있나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상반기부터 이제 챗GP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HBM, 하이엔드 디램까지 온 건데 근데 이거는 매매는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네. 주가가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방송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대장은 항상 시장이 결정한다. 그 종목 보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그래서 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보면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오늘도 959 종목인데 이걸 제가 왜 짚어보냐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쏠림 현상에 의해 가지고 대장만 갑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간 이유는 제가 볼 때 그거밖에 안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 말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반에 신차가 났고 구축보다는 신축이 났다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제가 또 보고 있는 종목은 뭐냐면은 어제 저녁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 종목인데 파도라는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 모고체니의 조센모어라는 애널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얘기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의 주체가 결국 아시겠지만 메타란지, MS란지, 구글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 파도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직접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메타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SSD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는데 그 메타에서 파도라는 회사 콕 찍어가지고 네. 하이스 쪽에 얘기해가지고 이 회사 협력을 해가지고 SSD 컨트롤러 납품해달라, SSD 납품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걸 보려냐면은 파두가 SSD 컨트롤러를 만들어가지고 하이스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하이스는 이걸 받아가지고 램드 합쳐가지고 SSD 모듈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메타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수혜를 본다라면은 엔비디아의 어떤 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도라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슈에서 다뤄봤듯이 초전도체에서 또 새로운 테마인 이제 맥신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시장에서는 새로운 수혜주, 새로운 테마를 원하기 때문에 파도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드네요.